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핍박과 탄압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이 사람.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물러날 이유도 없는데요. 그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일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던 조국은 없었는데요. 매일같이 쏘아붙이는 윤석열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게 오히려 그의 발언을 더욱더 거침없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우리가 원했던 인물, 우리가 바랬던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재의 한국 검찰이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서 또 자신의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위해서 아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가 지금 계속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그 문제가 현재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다 보니까 김혜경 여사를 첫째 선거법 10만 원짜리로 지금 기소했지 않습니까? 법카유용인데 그 중에서 2만 5천 원은 김혜경 여사가 본인 돈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7만 5천 원 유용을 했다는 건데 그 카드는 비서가 쓴 것 같습니다. 기소를 했으므로 김혜경 여사가 법정에 서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 가족을 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위, 또 딸, 딸 경우는 따님 같은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위를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또 보니까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가 막 납니다. 이건 정말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로 모시고 김건희 여사가 공격당을 막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언론에 계속 띄우고 현직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고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그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습니다. 이건 대놓고 한다는 거죠. 김혜경 여사를 10만 원 법인카드로 10만 원 썼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 이건 정말 무도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선거 앞두고 전직 대통령의 부인과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하는 수사와 기소가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히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관련돼 있고 부인이시다 보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정말 말도 안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과 그 검핵관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막혔던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역시 법학자답게 윤석열과 그 검핵관들이 벌이는 불법 부당한 작태를 시원하게 쾌도난마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전주에 소재한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정치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씨를 중전 마마로 모시고 김건희 씨가 공격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현직 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기소했다며 김혜경 여사를 법인카드로 10만 원 썼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 이런 무도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개탄했는데요. 이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부인과 야당 대표 부인을 이렇게 하는 수사와 기소가 있었는지 잘 찾아보라.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 검찰이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또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 마마를 위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선거운동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 건 도이치모터스 1심 유죄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여사 플러스 그 친정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보고서에. 근데 수사 소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디올백 수수 영상이 있습니다. 함정 취재 현행법상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수사한다고 하는 게 주거침입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최 목사님을. 현행법상 불법한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의가 있으면 주거침입자 성립 안 합니다. 판결문 보시면 나옵니다. 예컨대 간통 목적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입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을 폭로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
여당이 몰카 공작과 주거 침입 혐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함정 취재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최 목사님이 현행법상 불법한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거라 하더라도 동의가 있으면 주거 침입이 성립이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정치 선택은 정말 인생을 거는 선택일 텐데 어느 당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어디로 가시든 간에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앞장서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3년 반 뒤에야 윤석열 정권을 대선을 통해 바꿀 수 있다며 3년 반을 그냥 기다렸다가 대선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정치적 법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조기 종식을 하는 것이 단순히 저와 시민들의 그런 불만뿐만 아니라 3년 반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한국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연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저는 제3당으로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앞서 싸우고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구분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연대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더 진보적인 자리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준 연동형제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비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상 현행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3%를 얻으면 출마가 돼 국회의원이 된다며 한 위원장의 발언은 법률상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왜 그가 지난 1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고 말했는지 이해와 공감이 가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합니다. 그도 우리의 자산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 요 며칠 전에 말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따로 똑같이 전 이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후퇴하는 낡은 세력, 나쁜 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 시민의 정의로운 열망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리 민복의 길입니다. 광주 시민, 대한민국 주권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추고 광주 시민, 대한민국 주권자를 유린하는 세력에게는 한치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약속드립니다.